어떤 작가가 만든 아트가 살아남는다면 많은 사람들 그 이후에도 어떤 힘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삶에서 가장 좋은 엑기스를 담는 게 작가의 리스폰시빌리티가 아닐까 생각해요. LA에서 이제 저는 자라게 됐고, 하지만 변화된 환경과 문화도 이제 저한테는 큰 변화는 없었고, 계속 제가 사랑하는 이제 그림을 열심히 이제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이거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그린 그 Solitude, 고독이라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미국의 미술 교육 시스템은 한국과는 정반대예요. 초등학교 이후에는 중고등학교는 미술하고 음악은 완전히 그 선택 과목이에요. 그것은 학생이 원하지 않으면 예능을 한 번도 안 하고도 중고등학교를 졸업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좀 자유롭고 그런 학교 시스템이고, 저는 너무너무 그림을 공부를 하고 싶었는데 이제 미국에는 미술학원 같은 게 없으니까 그건 제가 나중에 알았었고, 그래가지고 주말에 막 시에서 운영하는 워크숍이나 공부하고 그리나, 그래서 완전히 그림에 푹 빠져서 저희 이제 유년기 사춘기를 다 보내게 됐어요. 이것도 제가 한 17살 때 정도, 고3 때 그린 거고, 사실은 이제 누드 드로잉 같은 걸 저는, 16살 때 그렸던 것 같아요. 그 아티스트 서머 프로그램에 가가지고, 이제 그 모델들 보고 그리고, 뭐 이제 디자인 그런 것들. 그러고 나서는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기술을 습득한 다음에는 좀 지루하니까 자유롭게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것도 해보고, 또 이거는 이제, 1990 때 제가 이제 대학교 때 갔을 때 이제 거울 보고서 그린 저희 자화상. 그래서 그때만 해도 저는 이제 undergraduate 그 대학교 때 이제 페인팅 회화 전공이었었고요. 저한테 사실은 대학교 시절이 굉장히 파란만장 맞나요? 파란만장했었어요. 그 시기에 저는 뭐랄까 학교의 공부가 어려웠던 게 아니라 제가 정말 알고 싶었던 것, 그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던 나는 누구인가, 또 어떻게 살아야 되나 삶을, 이러한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배가 고프고 이렇게 고뇌를 했던 것 같아요. 학교라 이제 명문 대학교를 가게 됐지만 학교라는 곳이 어떻게 보면은 모든 지식과 이 공부를 습득해가는 그것들이 사실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하나의 어떤 툴처럼 배우는 그런 지식을 습득하는 공부이지, 우리가 이제 존재의 의미와 또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런 어떤 영혼을 다루는, 마음을 다루는 이런 디렉션은 그 누구도 사실은 가르쳐 주지 않고 얘기하지 않고, 그래서 저는 되게 이렇게 힘들었었어요. 약간 이렇게 disenchanted 되고,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그 시기에 제가 20살 정도에 저희 아버님이 어느 날 심장마비로 하루아침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또다시 어떻게 삶과 죽음이 도대체 무엇이지?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삶이 끝날 수 있을까? 그래서 더 깊은 metaphysical crisis까지 푹 빠져가지고, 그리고 사실 이제 대학교 전까지는 저는 그냥 그림이 everything이라고 생각했어요. 저의 그 삶의 모든 것. 그리고 바깥 세상이나 이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세상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큰 이렇게 감흥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말도 아주 적고. 그래서 대학교를 가면서 저는 사실 처음으로 사람들하고 언어로 소통하고 싶다는 생각을 대학교 가서 처음으로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 전에는 그냥 제가 그림을 그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저의 primary language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대학교에 가서 세상을 이렇게 둘러보고 이제 사회라는 것을 접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 여러 종류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 제가 이제 세상의 눈을 뜨면서 제가 이제 맞닿게 된 보여지는 세상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큰 힘듦을 느꼈어요. 왜냐면은 많은 꿈을 꾸고 이제 이렇게 세상에 이제 나가서 어떤 이제 사회 일원이 돼서 이렇게 이제 성인이 되는 이제 그런 이제 생각을 갖고 대학교를 갔는데, 너무나 어떻게 보면 제 앞에 펼쳐진
우리가 말하는 세상 또는 사회가 너무나 암울해 보였었고, 이게 다인가 진짜? 이게 다인가? 그러면서 저는 제 안의 목소리, 저희 어떻게 보면 영혼에서 울리는 그 내면의 목소리랑 제가 이제 배워가는 그 세상의 어떤 방식하고 그 차이, 그 갭이 너무나 크게 느껴져서 어떻게 이것을 저희 어떤 살아가는 길을 찾아야 될지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고뇌를 하고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미국 같은 나라는 굉장히 이제 부유하고 파워풀한 나라이지만 많은 것들을 누리고 혜택을 받고 특히 물질적으로 그러한 문화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제 LA에서 자라면서 저의 이제 그 정신적인 길과 또 관계, 인간과 인간의 어떤 도리와 어떤 이제 마음이 커질 수 있는 그러한 체험들은 문화적으로 그리 풍요롭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특히 로스앤젤레스라는 환경은 가장 물질적으로 첨단과 이제 어떤 편리함을 추구하는 그런 환경에서 오히려 저는 더 이렇게 정신적인 이제 배고픔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시기에 이거는 이제 절망 시리즈라고 그 시기에 제가 이제 한 1년간을 저 안에 모든 색깔이 아버님이 돌아가신 후에 이제 없어져 버린 그런 체험을 해서 그 괴로움과 절망을 목탄으로 큰 사이즈로 그냥 이렇게 온 몸을 던져서 이런 그림을 했었어요. 마치 색상이 다 빠져나갔던 저의 마음 상태. 그래서 Despair Series라고 이제 절망 시리즈. 이거는 굉장히 큰 작품인데 종이 두 쪽을 이제 벽에다가 붙여가지고 이제 목탄과 이제 나중에는 이제 하얀색 페인트를 그냥 버킷을 정말 뿌리듯이 온 몸으로 절규하듯이 이제 이 절망 시리즈를 90년도와 91년도까지 제가 이걸 했었어요. 어떻게 보면 작가로서 이제 이것이 저를 지탱해 줬던 것 같아요. 이 힘듦을. 만약에 아트가라는 표현할 수 있는 그게 없었다면은 어쩌면 저는 이제 무슨 브레이크다운이 될 수도 있을 만큼 삶과 보여지는 세상과 이 이제 존재의 그 의미와 가치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기독교를 살짝 훑으면서 이제 동양 철학 그리고 불교, 도교를 제가 이제 만나게 되면서 철학을 관심이 참 지대하게 많지만 저는 학문으로 공부하는 것보다 제 삶에 이제 체험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불교의 명상과 참선에 제가 이제 접하게 되고 그것을 하면서 굉장히 저희 내면에 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마치 이렇게 혼돈의 늪에 빠져 있을 때 저희 내면을 향하는 어떤 통로를 발견한 이제 그런 체험이었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LA에 있는 젠센터를 가서 그 미국 스님들과 이렇게 명상을 하면서 나는 누구인가, 이것이 무엇인가, 산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들을 계속하면서 저는 이제 내적인 체험을 하게 됐는데 이제 그 체험들이 저 자신 안에 있는 저의 알맹이를 찾을 수 있는 이제 그런 다리가 돼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체험이 있은 후로 저의 작업이 또 이제 그러한 체험들을 또 이제 작업으로 페인팅으로 표현하게 됐는데 도저히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굉장히 신비롭고 마치 저의 영혼이 저의 고향을 찾은 것처럼 그런 평안함과 그런 빛을 그 라이트를 다시 찾는 그런 체험을 이제 페인팅으로 제가 그때 미지의 세계로 Into the Unknown이라는 시리즈로 92년도부터 거의 96년도 한 6년 가까이 이 정신 그 마음 공부와 소행과 이 페인팅을 이제 같이 이렇게 하게 됐어요. 이 작품은 제가 굉장히 아끼는 작품인데 블리스라고 이제 그 블리스가 한국말로 환희라고 타이틀 한 거고 저희 미국 베드룸에 항상 걸려 있어요. 그래서 그때 저희 이제 빛을 찾은 그 마음을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었어요. 이거는 95년, 6년도. 그래서 이제 그 시기에 정말 엄청나게 저는 이제 그 마음의 길을 찾기 위해서 수행을 했던 것 같아요.
거의 뭐 머리만 안팎같이 스님 비슷하게. 그래서 대학교 때는 이렇게 학교 공부보다 이제 이런 참선 수련하고 이제 회화를 풀어나는 되는 그런 걸 했었고, 또 졸업하자마자 그때 처음으로 한국에 와서 이제 안거라고 그 스님들처럼 이렇게 8시간 하루에 이제 산사에서 이제 정진하는 것도 해보고, 또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요가 아슈람에서 이제 인도에서 온 요기들한테 인도 그 요가 철학과 이제 이 그 프랙티스를 배우는 그런 것도 했고, 요새는 이제 우리가 요가가 피트니스의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요가는 이제 정신 수행의 일부로서 몸과 정신을 하나로 한다는 이제 그런 그런 철학을 갖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열심히 습득하면서 이제 그 시기에 이런 이제 내면의 그 이제 그 본질의 생명의 에너지를 어떻게 하면 이렇게 직접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림을 그렸던 나갔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97년도 제가 이제 뉴욕으로 대학원을 가게 됐는데, 그때 저는 또 다른 정션에 이제 다다르게 돼요. 너무도 열심히 이렇게 이제 정진을 하고 마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제가 또 다른 이데올로기에 빠지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순수하고 이런 어떤 진실을 추구한다 하지만 너무 하나에 그 빠지는 것은 그게 이제 이데올로기가 돼서 그 사람을 또 올가맬 수 있다는 이제 그런 걸 생각하면서 세상에 정말 이제 진리라는 것이 있다면은 그것은 홀리 마운틴이나 어떤 이 홀리 스크립처만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존재하는 모든 것에 사실 있고,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질 수 있는 게 사실 진리의 눈을 뜨는 건데, 그래서 저의 수행 방식에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어느 한순간 제가 모든 것을 그 이제 참선, 또 10년간 그 병행했던 그 vegetarianism, 그리고 모든 것을 제가 그냥 다 놓아버렸어요. 제가 이제 제 자신하고 이제 약속을 하게 되는데, 나는 더 이상 이제 진리를 책에서 추구하지 않겠다. 그리고 이제 저 이전에 살았던 구루들의 가르침이 아니라 내 인생 속에서, 내 삶 속에서 건져 올려야 되겠다. 그것만이 나의 진실이다. 그리고 그러한 의식의 변화는 저의 작업에도 엄청난 변화를 그때 왔어요. 대학원 1학년 때 페인팅 전공으로 대학원을 갔지만 저는 그림을 하나도 그릴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이러한 생각의 변화가 그 회화에 대한 어떤 저의 이제 한계성을 느꼈단 말이에요. 그게 저는 회화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아트는 무엇이지? 그리고 나는 왜 창작을 하고 있지? 이 두 질문이 너무나 많은 것들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기술을 습득해서 누구한테 보여줄 수 있는 것을 이렇게 펼쳐 보이는 게 과연 나의 아트일까? 그러고서 이제는 그렇게 아트를 하고 싶지 않고 살아 숨쉬는 아트를 내 삶 속에서 건져 올려서 사람들하고 나만의 언어로 소통해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이제 마음을 먹게 됐어요. 그래서 대학교 2학년 정도부터 저는 이제 그 시기에 20대 후반부터 이제 미술을 통해서 이제 나의 감정과 나의 세계를 표현한 게 아니라 세상하고 소통하는 예술을 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결심을 하게 돼요. 그러고서는 이제 Sweet World라는 시리즈를 하게 되는데, 달콤한 세상. 근데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타이틀이에요. 미국은 이제 정푸시 굉장히 많아요. 이제 초콜릿, 사탕 뭐 이런 게 어마어마한 양들이 이제 정푸시 많은데, 그것이 저는 하나의 어떤 그 메타포적으로 상징적으로 해가지고 이걸 이제 얼핏 보면은 이제 그 뭐 고디바 같은 그 팬시 초콜릿 트러플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소재에 반전이 있어요. 이건 개똥을 제가 뉴욕 길거리에서 약간 이제 말라 비틀어진 그 개똥들을 주워다가 이렇게 몰딩 해가지고 약간 아몬드 가루니 뭐니 해가지고 초콜릿의 형태를 이렇게 시뮬레이션한 가장한 개똥 조각이에요. 그래서 이걸 만약에 진짜 봤더라면은 그쵸, 그 냄새, unmistakable 그 스탠치가 코를 이제 쥐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런 작업을 보면서 그 아름다움과 추함, 그리고 그 식욕과 그 배설, 마치 삶과 죽음처럼 이 극과 극이라고 인식하는 게 사실은 하나의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철학적인 저의 어떤 그 삶과 죽음이 과연 다른 걸까? 우리는 다르게 인식하지만 이게 하나의 컨티뉴에이션이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작업으로 이제 좀 더 이렇게 재미나고 우리의 일상에 이제 세상의 사람들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어떤 이런 그 메타달러지를 이제 실험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진짜 소재. 그리고 재밌는 게 이게 창작을 한다는 것은 정말 자기 몸을 한번 이렇게 훑고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조각을 한 다음에 제가 한 달 동안 집 밖을 나갈 때마다 all I can see was dog shit. 정말 밖에 나간 개똥이 저 멀리서 개똥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이제 재밌었었는데 어쨌든 그런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되게 아름답고 막 사탕 알록달록하고 설탕 그 후각을 막 이렇게 치는 그러한 소재로 우리가 조금 더럽고 되게 프라이빗하다고 생각하는 이 병기, 이게 패밀리예요. 그 여자 거는 씰이 있고 남자 거는 없고, 그래서 초콜릿, 젤리빈, 그 케이크 프로스팅으로 이런 것도 만들고. 그리고 이거는 한 농구공 크기만으로 이제 아까 그 똥의 그 컨티뉴에이션으로 이 dirt, 우리가 죽으면 모든 게 다 부패해서 흙으로 가잖아요. 그 흙과 모래와 자갈, 뭐 톱밥 이런 걸로 이제 농구공 크기만에 하게 이제 이 초콜릿 그 형태로 조각을 해서 이제 전시할 때는 바닥에 잔디를 깔고 이렇게 하고 사람들이 이제 걸어다니면서 보는데, 냄새는 이제 흙과 풀이지만 우리의 인식이 초콜릿, 특히 미국이나 유럽은 엄청나게 그 인기 있잖아요. 한국도 점점 더 인기 있어지는 이 초콜릿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하는 것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게 인간의 숙명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 전시 보면서 이제 입맛을 다시면서 초콜릿 먹고 싶다. 그래서 얼마나 인간의 이런 존재가, 우리가 이렇게 동물처럼 몸이 있고 이제 이게 어떤 감각이 있지만 우리 안에는 또 이렇게 사회적으로 인식된 이런 사고 방식, 시각을 통해서 우리는 삶을 이렇게 인터프리트하고 체험을 한다는 것을. 그래서 이런 이제 설치 작업을 하고, 그래서 그 시기에 저는 제가 배웠던 모든 것들을 놓고 세상을 이제 정말 그러니까 나의 눈으로 보고 나의 손을 통해서 만들고 나의 체험을 통해서 그것이 어떤 진실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작업하는, 이건 이제 자갈돌이 이제 이렇게 묻어 있는 이제 흙, 굉장히 사탕 어떤 과자 같지 않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대학원을 졸업하고 다시 캘리포니아 LA 가서 이제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면서 젊은 작가로서 이제 활동을 하게 돼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제가 원하던 것들을 모두 이렇게 살면서 하나하나 이뤄가면서 실행하면서 살고 있었지만 점점 시간이 가면서 저는 마음에서 되게 침잠되기 시작했어요. 우울해지기 시작하는 저의 이제 마음 상태를 보고 왜 그러지? I am doing everything that I wanted. Why do I feel depressed? 이제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사실은 이제 뭐 뉴욕에 가려고 겨울 방학 때 이렇게 티켓까지 다 했다가 안 되겠다. 나의 이 우울의 소스를 알아야 되겠다. 왜 내가 이렇게 마음이 어두워지고 이렇게 이제 무거워지는지 그거를 실체를 알아야 됐다. 그래가지고 저 캐나다 산에 혼자 가서 저 자신의 목소리를 듣는 어떤 시간을 가졌고, 그 시간 속에 저는 이제 또 깨달을 수 있게 됐었어요. 저희 꿈은 사실은 이제 우리가 뭐 너희 꿈은 이제 미술가가 되는 거, 음악가가 되는 거, 내지 뭐 변호사, 뭐 대통령, 이렇게 우리는 꿈이라고 얘기하지만 이런 것들은 사실은 꿈이 아니에요. 이것들은 길이에요. 그러면은 그 길을 선택하면서 정작 그 길을 걸으면서 여러분이 이루고 싶은 진짜 삶의 꿈은 무엇인가요?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그때 이제 이해하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내가 예술가로서 이제 명성이나 어떤 이름을 나면 그게 나의 꿈인가? 아니었었어요. 저는 예술을 통해서 무언가 쓸모 있는 일을 세상에 하고 싶었고, 다른 사람들한테 어떤 의미와 가능하다면 인스피레이션을 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그때의 모습을 봤을 때 그냥 어떤 사회의 어떤 이제 성공하는 그 예술가의 길을 하나하나 밟아가는 그 메커니즘이 아니라 저의 가슴 뛰는 어떤 그런 모든 삶의 열정과 저의 이런 모든 기술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무언가를 이제 의미를 줄 수 있는 그 길을 찾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리트릿에서 다시 돌아와서 오케이, 제가 이제 의식이 제가 가야 될 길을 알았어요. 하지만 어떻게 그 길을 갈 수 있을까? 그러다가 한국의 미술관에 초대를 받고 아티스트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20년 전에 2003년도에 이제 한국을 찾게 돼요. 석 달간. 그래서 저는 그 시기에 그 한국과 이제 아시아의 이 대륙에서 일어난 일들을 이제 체험을 하게 되고 굉장히 많은 자극을 받고 한국에서 이제 작업을 통해서 소통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저희 첫 전시는 이상화된 이상함이라고 이제 그 한국의 그 미술 교육 시스템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 이제 그런 주제를 가지고 있는 작업들을 이제 전시를 하게 됐어요. 이거는 얼핏 보면은 이제 그 시기에 지금도 남아있는 것 같은 그 미술학원에서 석고 대상, 그 서구의 고전 그 두상을 그리는 이제 그 뭐 거의 목탄 같이 보이는데 사실 이건 지우개 가루, 지우개 똥이라고 그러죠. 그 연필가루가 시커멓게 묻어있는 지우개 가루를 많이 만들어서 핀셋으로 하나하나 블랭크 페이퍼에 붙여가면서 명암을 만든 드로잉 시리즈예요. 지우개 드로잉 시리즈. 가까이 보시면 이렇고 더 가까이 보면 이제 이래요. 그래서 이제 그 소재의 반전 또 다시 그 지우개 똥을 이제 쓰게 된 것은 우리가 아까 그 이제 뭐 개똥이나 뭐 이렇게 흙처럼 하찮고 더럽고 쓰레기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소재를 통해서도 다분히 창작적이고 엘레건트한 이미지를 만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천편일률적으로 거의 창작성을 말살시키는 듯이 시스템타이즈된 그 한국의 그 입시 그 미술 교육 시스템이 과연 정작 학생들한테는 어떠한 도움이 될까? 이것이 정작 학생들을 위한 창작성을 키워주는 미술 교육인가? 이제 그러한 질문을 이제 이런 작업을 통해서 사회에 소통하고 이제 던지는 그런 이제 시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때 저희 첫 디지털 사진 작업. 저는 사실은 이제 회화를 시작해서 대학원을 이제 입학은 페인팅을 했다가 졸업을 new forms, new 장르라고 그 당시에 뭐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회화, 조각, 판화, 뭐 사진 이것을 제외한 모든 새로운 방식을 뉴 장르라고 했어요. 가령 뭐 비디오 퍼포먼스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그걸로 졸업을 하게 됐어요. 작업이 너무나 이제 오픈되고 실험적이라서. 그래서 그리고 졸업하고 나서 이제 사진 작업도 자연스럽게 하게 됐는데 디지털 사진 작업은 한국에 와서 이제 처음으로 이 사진 작업을 하게 됐는데 아그리파의 클래스예요. 그래서 80년대 남학교 이제 졸업 사진을 바탕으로 60개의 그 아그리파의 얼굴로 제가 이제 합성을 시킨. 그래서 80년대는 한국에 굉장히 암울했던 사회 정치 분위기. 그래서 그때는 이제 한 학생이 약간 웃으면 다시 사진을 찍어야 됐다는 그 시대의 그 분위기를 보여주는. 그래서 모두 다 이렇게 되게 인상 쓴 그 아그리파의 얼굴을 하고 있고 사실은 선생님조차도 하나의 그 그냥 이렇게 롤입니다. 선생님이 막 이렇게 authority figure지만 이 시스템 안에서는 모든 그 person이 하나의 주어진 역할을 하는 이제 그런 시스템, 숨막히는. 그래서 이제 이런 암울했던 시기에 이제 한국의 그런 어떤 현실을 보면서 이제 2000년대 이제 그 미술학원은 변하지 않았다는 그런 맥락에서 또 다양한 다른 작업들하고 그 첫 전시를 했어요. 그래서 원래는 그 첫 전시를 하고 미국에 돌아가야 됐었는데 그 전시가 굉장히 반향이 있었어요. 젊은이들한테 특히. 그래서 막 저희 전시에 와서 눈물을 보이는 학생도 있었고,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또 마음의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제 지금의 미술 트렌드는 소위 말하는 에일리트 코스는 이제 더 큰 이제 해외 뭐 뉴욕이나 뭐 버린, 파리 같은 데서 유학을 하고 와서 이제 서구의 미술 트렌드를 소개하는 이제 그것이 사실 이제 많이 행해주고 있었지만 저는 오히려 미국에서 왔지만 미국적인 것을 퍼뜨리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진정한 한국과 아시아의 정체성은 무엇일까? 이제 그런 질문을 갖게 되고 그거를 사람들하고 작업을 통해 소통하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 가족들한테 난 이제 교수 관심 없고 난 100% 작업을 하겠다. 그리고 한국을 가겠다. 그때 거의 이제 저희 주변 모든 사람들은 왜? 하는. 그리고 20년 전에는 한국의 의상이 지금의 어떤 한류를 이렇게 흐르는 그런 의상도 아니었었고 모두 다 더 큰 데를 가는 걸 지향하는 분위기였어요. 제가 갑자기 이제 미국에서 한국으로 홀홀 단신에 와서 제가 하고자 하는 작업을 통해서 사람들하고 소통하겠다니까 분위기가 완전히 이제 약간 이제 칠링 분위기였는데 어쨌든 저는 그때도 그냥 저의 마음을 선택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와서 이제 또 이렇게 있어 보니까 이제 한국의 어떤 미술 교육뿐만이 아니라 이제 전반적으로
어떠한 그 틀이라는 것이 스탠다드가 주어지는 거고, 이제 그 보면은 이제 여성의 미라고 할 수 있는 이제 그 이 아름다움을 보일 때, 이건 다양한 시대에 이제 다양한 이제 조각상이에요. 여신상들이라고 할 수 있죠. 이제 Some of which you are familiar, 익숙하신 것도 이제 보여드리고, 그래서 그 시기에 저는 이제 한국의 역사와 어떤 그 감성을 아직까지도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일까? 그래서 제가 찾은 거는 도자기였었고요. 그 중에서 청자, 너무나 신비롭고 미국에서 볼 수 없었던 이 오르게닉한 그 색감에 제가 이제 폭 빠져서, 한국의 이 역사와 그 서구에 견주었을 때 정말로 이거는 이제 아름다움이라고 생각하는 이것을 이제 현대 미술에 이제 접목시켜서 이제 재탕생시켜서 전 세계 사람들한테 아름다움을 알릴 수 있다면 참 좋겠다. 그래서 이제 그 한국을 대표하는 아시아의 그 소재 청자와 이제 그 서구의 고전, 이제 뭐 비너스니 아그리파 서구의 고전의 그 이제 문화 레거시를 이제 통합해서 같이 하이브리드시켜서 우리 시대에 겪고 있는 이 현실. 사실 미국에는 멀티컬처럴리즘, 뭐 멀티 에트니시티, 레이스, 멀티 레이셜 컨트리라고 그렇게 이제 부르지만, 이제 그런 현실에서 이제 다양한 소수 민족들이 어우러져 살고 있는데, 한국에 왔을 때 저는 이 시기에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또 다른 어떤 이 시대를 대표하는 그 문화의 다이내믹스를 이제 이렇게 부딪히게 돼요. 그것은 한국을 비롯한 이제 거의 모든 아시아 국가들이 그 전통과 이 서구화, 웨스터니제이션이 이렇게 만나면서 새로운 문화를 그때 막 생성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야말로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어떤 그 문화의 특성 아닐까. 우리가 다 죽은 다음에 미래의 시대 제너레이션이 우리 시대를 어떻게 기억할까. 나는 이것을 작업을 표현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보면 얼굴들이 그 인종들과 민족들의 특성을 이제 짬뽕을 시킨, 합쳐서 같은 얼굴에, 이것은 이제 로만 노즈와 뭐 에이시안 이제 쌍꺼풀 없는 이제 그 이쁜 눈을 이렇게 접목시켜 본 거고요. 이렇게 보면 정말 다양하게 뭐 흑인 그 입술에 그 서구인의 코에 동양인 눈에 뭐 흑인 입술, 이렇게 다양하게 재구성을 해서 이제 청자로 이제 빚었어요. 좀 아담한 크기로. 근데 이제 도예를 한 번도 공부를 하지 않았던 제가 이 청자에 꽂혀가지고 2000에서 이거를 이제 수년간 제작을 하게 되는데, 정말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실패를 통한 이제 그런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많은 실패를 걸쳐서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아름다운 청자의 색감을 한 7, 8년이 걸린 것 같아요. 2004년도에 시작해서 2010년도에 제가 이거는 이천에서 작업하는 이제 스튜디오 사진인데, 이렇게 석고의 틀을 조각조각 만들어서 네거티브 형태에 붙인 다음에 이제 거기 이제 공간이 이제 뜨고 거기다 흙물을 부어서 이제 그 조각들을 빼면은 그 이제 일반 그 비너스상이 이제 나오면은 그거를 제가 얼굴을 다 조각해서 마른 다음에 굽고 또 유약 바르고 또 붓고. 그러니까 이제 이 작업은 엄청난 인내의 그 작업이에요. 조각을 잘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시간과 불과 물과 여러 요소들이 다 이제 그 성공적으로 만났을 때 이제 색감까지, 처음에는 올리브 색깔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모든 과정들을 겪으면서 이제 이렇게 2010년도에 그 Battle of Conception, 관념의 개념의 전쟁이라는 타이틀로 설치로 이제 됐어요. 여기서 이제 16개의 그 이제 그 체스 게임 그 배틀 형태처럼 두 그룹에 나눠져 있는데, 반은 사실은 얼굴이 이제 사라져버린 featureless faces예요. 그리고 뭐 이제 사람과 사람, 이제 국가와 국가의 대립과, 이제 문제는 모든 것이 사고와 인식과 개념과 시각에서 나온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그 먼 미래에는 멀지도 않죠. 이제 가까운 미래에는 우리가 인류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 지구상에, 저는 인류가 하나로 통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더 이상 국가와 국가가 아니라 이제 그게 이제 그 자연 재앙이든 뭐 외계에서 침공이든 AI 뭐 어떤 거든 미래에 인류가 살아남으려면 우리는 같이 통합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제 그런 비전들을 이렇게 재미나는 이제 소재와 형태로서 이제 얼굴이 없는 그 그룹은 이제 보는 사람이 필린해서
스토리를 완성시키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그리고 처음에는 이제 청자에 제가 매료됐지만 한국에 조금 더 있어 보니까 백자가 진짜 아름답구나. 또 백자에 푹 빠진 거예요. 그 서구에는 이제 그 폴선이라고 아주 하얀 그냥 블리치드 화이트 백지 같은 하얀 멋있는 그 폴선이 있지만 한국의 백자는 약간의 색감이 있어요. 굉장히 얼틀리한 비율이고 어떤 거는 푸르스하고 어떤 거는 약간 크림하고 이제 그런 그 자연스러운 그 느낌이 너무 좋아서 요번에는 그 온전한 그 두상 크기를 백자로 만들어 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더 하는데 이게 틀은 보통 한 세네 배가 커져요. 그 이제 이렇게 완결된 그 작품에. 그래서 이거는 이제 들지도 못하고 이제 메탈로 그네를 해가지고 이렇게 스윙하면서 흥무를 하고 너무너무 처절하게. 왜냐면 이 도자기를 굽는다는 것은 이 중심이 잡혀야지 큰 항아리도 구워낼 수 있는데 중심이 쏠린 거는 다 터지고 이게 이제 막 무너지고 그래요. 그래서 몇 달 동안 이렇게 열심히 이제 틀 작업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굽고 처음에는 틀을 2개를 해서 접목했는데 그게 자꾸 터지니까 또 틀을 3개로 해서 접목해보고 또 터지니까 하나로 해서 아주 갖은 방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조각을 하고 말려서 이제 이거는 이제 굽기 전의 모습. 그래서 이제 3년 후에 이렇게 온전한 두상을 만들었는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성공미술관에서 제가 12년도에 개인전이 있었는데 그때 저는 처음으로 이제 이 백자를 보여주게 됐는데. 이렇게 완벽히 구운 백자를 선보이지 않았어요. 그 대신 그 과정에서 이제 깨졌던 그 사근팔들 부서진 것들을 이렇게 큰 유리상자에 놔서 설치, mass perception, 그 인식의 덩어리라고. 사실 아티스트가 된다는 것은 창작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그 장인처럼 또 완벽한 형태나 기술을 이렇게 보여주는 게 목적은 아니에요. 그래서 도자기는 깨지는 게 특성이라 깨진 자체로 또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 작품을 보면서 상상하고 필링하고 여지를 주고 이런 것들이 저는 이제 미술의 작품에 훨씬 더 파워가 준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아트는 사실 보여지지 않는 것들을 표현할 수 있을 때 그 힘이 훨씬 더 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작품을 했고요. 디테일 보시면 이렇게 됐고. 그래서 제가 이제 엔딩 노트로 정말 2003년도에 저희 30대 때 한국에 왔을 때는 홀 단신으로 저희 열정 하나로 세상하고 소통하고 어떤 작업을 통해서 무언가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쓸모가 있고 싶다, 의미를 줄 수 있다면 좋겠다, 이제 그런 열정 하나로 왔었는데, 그리고 저는 사실 그런 마음의 결정을 했을 때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공의 길, 뭐 작가는 뉴욕으로 가야 되고 뭐 이렇게 이제 교수가 되고 한국에서는 성공이 다 교수가 되는 그거랑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다들 인식을 하지만, 그래서 저는 굳이 선택을 해야 되겠다면 그러면 나는 성공을 포기하고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겠다. 이제 그렇게 했던 이제 저의 결정이, 이런 한국을 베이스로 했던 저희 작업들이 굉장히 반응을 얻게 됐어요. 한국뿐만이 아니라 이제 아시아, 유럽, 정말 국제적으로 제가 이제 굉장히 바쁘게 전시를 하게 되고 프로젝트를 하고, 그래서 그 시기에 저는 거의 1년에 비행기 10번씩 타면서 나중에는 그 패스포트에 그 페이지들이 있잖아요. 그게 더 이상 없어서 추가로 익스텐션을 해야 될 정도로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면서 전시와 프로젝트가 이제 이런 이제 작가 활동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LA 그대로 있었다면은 편안하고 그 안전한 작가의 삶을 영위했을 것 같지만, 제가 경험한 어마어마한 이 도전들, 또 이런 작품들, 또 사람들과의 소통, 그리고 이제 많은 곳들을 돌아다니면서 진행했던 사람들과 그런 삶의 체험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놀랍게도 ironically 그 선택의 결과가 저는 작가의 어떤 그 이제 성공까지도 이렇게 이어졌다는 것에 깜짝 놀라게 됐었어요. 그래서 뭐랄까, 우리가 이제 항상 선택의 기로에 놓인다는 것은 결국에는 머리와 가슴의 어떤 컨플릭트인 것 같아요. 내 마음에서 하고 싶은 것, 하지만 머리에서 이제 말하는 거는 또 이제 아니라고 하는 것. 그럼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이제 저희 삶의 체험에서는 주로 머리에서 이제 그 결정을 했을 때는 제가 생각했던 것은 이제 이룰 수 있었으나 best
is 제가 생각했던 것을 이루는 거가 그냥 거의 베스트였던 것 같아요. 실패하면 이루지 못하는 거고. 하지만 그 마음의 결정을 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우리가 말하는 마음은 사실은 그 마음의 깊이 우리의 생명을 이끄는 그 힘은 저는 이 우주의 모든 것을 이렇게 생성하고 이끄는 그 힘하고 연결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그 이제 에고적인 나의 욕심이나 욕망이 아니라 무언가가 진실되게 그런 것들을 추구할 때 그 힘하고 우리가 연결된 어떤 삶의 비전에 우리를 열어놨을 때 정말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체험하게 됐어요. 그리고서는 이제 저는 굉장히 바쁜 젊은 작가가 돼서 막 이렇게 전시하고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또 이제 2010년도에 이 이제 국내에서 진행하던 작업들이 이제 완결이 되면서 이제 4개국 개인전 그 한국 서울하고 홍콩하고 독일하고 뮤니크랑 LA에 이제 이렇게 전시를 다 해서 보여주고 서울의 성공미술관에서까지 개인전을 하게 됐는데 12년도 그때쯤 또 저는 또 다른 삶의 더 큰 비전이 또 밀려오고 저는 또 다시 삶의 기로에 이제 서게 돼요. 그래서 매번 그렇겠지만 삶의 어떤 기로에 선다는 것은 여러분이 새로운 것을 이제 얻고자 할 때 이렇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이렇게 움켜쥐고 있으면은 도저히 새로운 건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로 그때 변화를 원하면은 무언가를 다 넣어야 돼요. 주로 모든 걸 다 놔야 돼요. 그래서 새로운 것이 올 수 있도록 그것은 너무나도 두렵고 힘든 용기가 필요한 결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또 40대가 돼서 또 그러한 이제 기로에 쓰게 되고 모든 걸 다 놓고 저의 고향인 또 LA로 돌아가는 결정을 하게 돼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또 이제 저희 삶과 어떤 작업을 했고 아직은 국내 전시가 안 됐고 내년에 발표될 예정인 이제 그 작업과 그 체험과 그 의식의 변화와 또 그런 이제 어마어마한 제가 또 얻은 것들을 이제 내일 강연 때 또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트가 크리에이티브한 프로덕트긴 하지만 그 미술관이나 어떤 그 갤러리 같은데 전시가 됐을 때는 인스티튜션을 통해서 이제 선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시각이 부여되고 셀렉션 프로세스가 되고 그런 것들은 피할 수 없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말하는 현대 미술, 소위 말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은 상당히 좀 까다로운 게 굉장히 지적인 베이스로 만들어지는 예술이에요. 그것의 어떤 핵심은 컨셉추얼 아트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일반인들이 그러한 컨셉이나 이제 현대 미술에 이니시에이션이 안 된 상태에서 현대 미술 볼 때 이게 뭐야? 뭐 이렇게 좀 되게 어려워할 수도 있고 또 미술 공부를 한 사람들도 어떨 때 이게 뭐야? 이렇게 이제 똑같이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 미술을 얘기한다면은 어떻게 보면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더 이제 작품을 보는 게 즐겁고 이제 노하우가 생기겠지만 제 생각에는 아트라는 그 전체를 봤을 때 미술관에서 보던 어디서 보던 그냥 오픈 마인드로 자기의 어떤 그 느낌을 믿고 즐기는 게 자기의 시각으로 제일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정말 좋은 아트는 저는 많은 사람들한테 소통 가능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timelessness. 어느 시대에 그냥 어떤 트렌드나 유행적이나 센세이션 그런 그러한 어떤 어필만이 아니라 아트로서 정말 보는 사람의 이제 어떤 마음까지 이렇게 아우를 수 있고 어떤 시각의 어떤 반전 내지 어떤 의식에 큰 거를 준다는 것은 그 아트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내포된 의미라고 생각해요. 또다시 아트는 이런 물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 물성이 우리가 이제 생산하는 제품하고 분리되는 게 여기다가 그 만든 사람이 자기의 온 그런 의식과 마음과 이 손을 통한 그리고 그 순간에 어떤 매직, 생명력이 부여돼서 저는 이게 이제 아트라고 부르는 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물성이면서도 사실은 인간 정신을 표현한 게 아트고 그래서 인류한테는 이게 필요한 것 같아요. 인류의 정신적인 자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 안에도 그것을 보고 느낄 수 있는 미술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에도 똑같이 우리 안에 we have the capacity to understand. 그래서 비주얼 아트는 저는 구태여 많은 설명이 필요하다면 우리가 왜 비주얼 아트라고 할까? 근데 지금의 그 현대 미술은 이 시대에 지난 40년간 당대의 최고의 이즘으로 자리 잡은 이 현대 미술에는 이제 그런 컨셉추얼 오리엔티드한 작업들이 난무하기 때문에 이제 일반인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건 사실이지만 그냥 여러분의 감각과 감성과 어떤 그 인터프리테이션 하는 것들을 믿고 즐기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예, 너무 모른다고 걱정하지 마시고 느끼는 그대로. 예. 하지만 더 알면은 아는 만큼 보이니까 더 이제 즐길 수는 있겠죠. 네. 하시는 분에서 밑으로 컴퓨터에 오셨는데 합시 때 분석할 수 있었던 운동력 네, 네. 그때 저는 세상하고 소통하고자 하는 마음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예술가로서의 길이 나는 예술을 성공의 수단으로 이제 생각하지 않겠다. 그리고 예술을 통해서 무언가 사람들한테 힘을 주는 이제 그런 쓸모 있는 어떤 게 되면 좋겠다는 이제 염원이 있었고 한국에 왔을 때 그 시기에 그런 어떤 이 시대를 저는 이렇게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랄까 한국을 그때 선택해서 작업하게 됐던 것은 정말 하고 싶은 말들이 한국에 왔을 때 생겼었고 이런 말들을 누군가는 해야 되지 않을까? 아까 그 미술학원 그런 시스템이나 사회의 어떤 뭐랄까 그런 우리가 익숙해졌고 타성에 젖었지만 좀 더 이렇게 일깨워져야 하는 그런 질문들이 저한테 속속들이 그때 그 시기에 있었고 그것을 작업을 통해서 이제 소통하고 싶었고 가치를 찾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의미와 가치. 그리고 이제 말했듯이 저한테 한국의 청자는 그러한 것들을 담고 있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제가 도예를 공부했던 안 했던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한테 온 이런 삶의 어떤 비전들 사람들하고 소통하고자 하는 이런 비전들을 온전하게 내가 그거를 실현할 수 있을까 약간의 이런 미션 같은 그래서 저의 삶을 다 던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나를 위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제 삶을 위해서 또 세상이 모든 사람들하고 함께 가기 위해서 저한테 이런 어떤 그 비전들이 찾아왔다고 저는 믿었기 때문에 저를 믿은 것보다 그 메시지들의 힘 그거를 믿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가 선택받았다고 생각해서 너무 저의 200%, 300%를 던져서 그 일을 해내고 세상에 이렇게 그 작업들 탄생시켜야 되지 않아 나 그렇게 생각돼요. 그 젊었을 때 할 수 있었던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은 또 이제 또 새로운 비전. 어쩌면 너무나 그 큰 비전 때문에 제가 근 10년 넘게 저의 삶을 재정립해야 되는 시기가 필요했던 이제 그런 비전하고 지금 제가 또 도전하고 있고 끝이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것 같아요. 작가는 그 솔직함, authenticity, 고요함, 솔직함과 고요함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내 삶의 어떤 진실을 얘기하는 거고 내 삶에 체험했던 나의 시각을 이제 소통하고자 하는 건데 근데 우리는 이제 이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시대가 저는 반영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개인의 표현이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시대의 반영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 개인이 어떤 시기에 많은 아픔과 고통을 받고 있다면 그 사람의 현실, 진실은 고통이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그걸 표현하는 게 저는 자연스럽다고 생각해요. 내가 막 힘들고 속이 어둡고 막 그런데 밝은 것을 그린다면 그게 고요하고 진솔할까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하지만 제가 이제 at the same time 하지만 작가로서 저는 책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작가가 이제 창작을 하는 게 그 내적인 자유가 필요해요. 사실은 그 말은 I can do whatever I want 이런 방종과 같은 I don't care 남들한테 배려 없는 이런 철부지 같은 어떤 그런 자유 사상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만들어내는 그 창작 작품이 세상에 나가서
어떤 영향을 끼치고 다른 사람한테 어떤 무엇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인식. 저는 그게 이제 어떤 성숙한 작가로서의 작가로서의 책임감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굉장히 부정적이고 어두운 그것들을 계속 지속해서 나의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서 그런 어떤 이제 삶의 어두운 면을 막 끌어내서 사람들한테 보여준다면 나는 무엇을 사람들한테 주는 걸까요? 거기에 대한 그 인식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책임감과. 그래서 가능하면 마찬가지로 내가 만약에 친구를 만났는데 막 남들 험담만 하고 나의 하루 종일 힘들었고 짜증났던 그런 것만 얘기하면 그 친구가 날 좋아하겠어요? 그거는 좋은 친구가 아니지 않을까. 그래서 정말 나의 삶과 모든 시간과 열정을 쏟아부어서 세상한테 헌사하는 이제 저는 아트는 일종의 그 세상한테 주는 선물이 아닐까 생각해요. 세상이 필요하다고 하지 않는데 작가들은 아트를 만들어내요. 그 말은 자체 안에서 생성돼야 될 존재해야 될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만들어내지 않을까. 이러한 힘든 이제 길을 겪으면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 가치가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트의 소통의 파워, 그거를 이제 믿고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나한테만이 아니라 그거를 이제 나눌 앞으로 저는 이제 죽고 다 없어지겠지만 만약에 어떤 작가가 만든 아트가 살아남는다면 많은 사람들 그 이후에도 어떤 그 힘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가능한 이제 삶에서 가장 좋은 엑기스를 담는 게 작가의 어떤 그 리스폰시빌리티가 아닐까 생각해요.